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수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늘어납니다. 다리가 아프면 돌아다니지 않으면 그만이죠. 하지만 어깨가 아프면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모든 활동, 거의 모든 동작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어깨의 소중함을 알고 어깨가 보내는 통증의 신호를 잘 감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깨를 감싸주고 있는 근육과 힘줄들의 연합체를 회전근개라고 하는데요. 이 회전근개, 이 덮개가 물렁물렁해지거나 그러면 부분층 손상이 된 거고요. 이 완전히 찢어지게 되면 전층 손상이 됩니다. 날개 쪽지뼈 앞쪽으로 끌려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광범위 손상에 해당하게 되고요. 이 모든 증상을 회전근개 손상이라고 합니다. 왜 회전근개에 가장 많은 손상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에 들 때까지 모든 손동작의 시작점이 회전근개가 되기 때문이죠. 회전근개에는 어깨 안쪽 관절을 움직여주는 4개의 근육이 있는데요. 앞쪽에는 견갑하건, 위쪽에는 극상건, 뒤쪽에는 극하건, 뒤쪽 아래는 소원근이라고 부릅니다. 이 근육들이 시작되는 곳은 각각 다르지만 관절의 골두가 부착되어 있는 지점은 서로 하나가 되어서 덮개를 이루게 됩니다. 이 넷 중에 한 개의 힘줄이 손상이 되면 다른 힘줄들이 도와서 그 동작을 이어줄 수 있도록 서로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이래서 초기 손상 시기에는 개별적인 힘줄의 손상이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이 문제죠. 초기 손상을 의식하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병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깨 운동을 할 때 심각한 제한이 느껴진다면 이건 이미 오래전에 손상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병을 키워놓았기 때문에 한 곳의 파열이 아니라 2곳 이상의 파열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회전근개 손상 중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곳은 어깨 위쪽인데요. 팔로 힘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무거운 것을 들거나 그 동작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가장 먼저 어깨의 지붕 역할을 하는 견봉과 이 극상건이 부딪히면서 어깨 충돌 증후군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극상건이 손상되기 시작하는데 이곳에 석회질이 끼는 석회화성 건염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부분층 파열이 시작되면 회전근개 손상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정확한 진단 없이 대충 약을 먹고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어깨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손상은 점점 더 진행됩니다. 극상건 손상의 초기는 단독적인 하나의 손상으로 시작되지만 그 상태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을 계속 반복할 경우에 이제는 극상건뿐만 아니라 극상건 바로 뒤에 있는 극하건까지 찢어지게 되고 극상건의 앞쪽으로 지나가는 장두건과 견갑하건까지 손상을 입게 됩니다.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게 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어깨 앞쪽 힘줄이 찢어지는 경우 견갑하건의 손상인데 어깨 앞쪽에 통증이 있으면서 손을 배 쪽으로 모으는 동작을 할 때 통증이 느껴지고요. 대흉근을 키우려고 팔을 앞쪽으로 모으는 운동을 많이 하는 경우 이 견갑하건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전근개 손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되는 힘줄의 회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어깨를 좀 쉬어야 되는데요. 이때 회복을 위한 소염제와 근이완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쉬기만 해도 대부분 스스로 회복이 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그냥 계속 어깨를 사용하면 손상의 진행이 빨라지게 되고 결국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수술을 받는 경우라도 수술 의사의 권고를 잘 따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회전근개 질환이에요. 노인의 경우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회전근개가 손상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라면 수술 대신 관절의 운동 각도를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재활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더 심해져서 이를 닦거나 머리를 빗는 행동도 불가능할 정도로 관절이 망가진 경우라면 인공관절 수술을 통해서 어깨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어깨가 보내는 신호에 맞게 줄여야 할 동작을 줄이는 자제력이 필요하겠죠. 여기에 관절이 굳어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스트레칭을 해주시고요. 으쓱으쓱 하면서 어깨를 들어주기, 또 어깨를 앞으로 또 뒤로 자주 돌려주기, 이런 동작들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깨 질환의 40%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이창호와 함께하는 젊은 노인의학 시리즈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